오늘은 2단원 세계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에서 1단원 불교 문화의 형성과 인도 통일제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0쪽에서 53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불교의 등장입니다. 세계 4대 종교인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불교의 등장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인도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카스트 제도에서 상인 계급인 바이샤 계층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북부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왕과 전사 계급이었던 크샤트리아 계층의 지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샤와 크샤트리아는 브라만교가 지배하는 카스트 제도 하에서는 브라만 밑에 있는 계층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창시되게 되는데요.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흔히 우리가 부르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였던 석가모니는 인도 작은 왕국의 왕자 출신인데요. 출가, 즉 집에서 나와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불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불교의 교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하면 고통과 윤회라는 건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라는 사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이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런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해탈이라는 건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말합니다. 해탈이 가능하다라는 교리를 담고 있고, 또한 만인은 평등하며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교의 교리는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지지를 받아서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인도를 통일했던 이제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 여기에 있는 강을 인더스강이라고 합니다.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하면서 분리되어 있던, 각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던 인도의 각 지역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한 뒤 인도에서 최초로 북인도 지역을 통일한 왕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에 해당됩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의 왕은 아소카 왕이었는데요. 이 아소카 왕은 영토를 확장하였는데 인도의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장악했고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정비하고 각 지역에 왕의 명령을 받드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를 발전시켰는데요. 이 상좌부 불교에 따라서 불경이라는 건 크리스트교의 성경책 같은 불교 경전책을 의미합니다. 불경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가르침을 알릴 수 있는 돌기둥, 이렇게 생겼어요. 돌기둥을 건립하고 다양한 탑과 절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자부 불교는 주로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불교와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여요. 그거는 쿠샤 왕조 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와 쿠샤 왕조에서 쿠샤 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한 뒤 인도는 재분열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쿠샨족이 쿠샨 왕조를 건립하고 전성기 왕인 카니슈카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니슈카 왕은 인도 중부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영토를 확장시켰고, 불교를 장려해서 아소카 왕처럼 불경을 정리하고 절과 탑을 건립했으며 아시아 곳곳에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카니슈카 왕이 장려한 불교는 아까 마우리아 왕조의 상자부 불교라기보다는 선행을 통한 만인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측면인데요. 이런 대승불교가 동아시아, 즉 중국,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불교의 형태가 바로 이때 쿠샤낭조의 때 전파됐던 대승불교의 한 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쿠샤낭조는 동서교역로의 중심에 있어서 비단길을 통한 중국과의 문물교류가 활발했고 또한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대승불교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으로 전해져서 중국에서 발전된 불교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쿠션 왕조의 영역이었어요. 마우리아 왕조보다는 좁은 영역이었지만 이 쿠션 왕조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단길을 통해서 쿠션 왕조에서 발전한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마우리아 왕조에서 장려됐던 상좌부 불교는 빨간색 화살표로 처리가 되어 있죠. 마우리아 왕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일대로 불교가 전파되는 반면 쿠샤낭조에서 그 인기가 많았던 대승불교는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가 중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으로 전파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각각 분산돼서 그 전파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그 동남아시아 여러 지방이 공통적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와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알 수 있는 불교의 모습이 많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다라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라 양식은 쿠샤낭조 시기에 동서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던 쿠샤낭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전파되어 융합된 양식이 바로 간다라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다라 양식은 인도의 불교 문화에 헬레니즘 문화, 즉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한 형태의 문화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특징은 그리스의 조각술과 불교의 융합으로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전 시간에 마우리아 왕조에서 아소카 왕의 돌기둥을 봤던 게 기억나죠? 그 돌기둥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 아니라 거기 그려져 있는 4마리의 사자가 부처님의 지혜, 용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모습을 대놓고 표현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와는 달리 쿠샤낭조 시기에 간다라 양식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니까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따와서 이렇게 부처님의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다라 양식의 불상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무언가를 부처님을 표현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와 함께 비단길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런 간다라 양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다라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간다라 양식은 인도의 불교 문화에 헬레니즘 문화가 함께 합쳐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융합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